그럼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차량은 1차선 주행 중에 신호등에서 갑자기 우측 유턴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군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경찰에 신고된 사고를 기준으로 한 해 18,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800명 정도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이 무시무시한 사고 유형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로 인정되나요? 이 사고는 1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경우는 물론 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사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전방 2차로의 이륜차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 서행이라든지 경운기를 이렇게 울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 상에 적용해서 오토바이 과실은 기본 과실 70%에서 오토바이가 지금 급차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신호기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과실을 가산해서 최종 오토바이의 과실을 90%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오토바이가 잘못한 거긴 하겠지만 자동차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자동차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한 과실대로 균등하게 적정하게 타당한 과실을 배분하고요. 심지어 오토바이 과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무조건 오토바이가 이제 과실이 적게 받는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특히 자동차와는 다르게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민첩성에 상당한 부분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동영상에서와 같이 이륜 차량의 어떤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금 유턴, 중앙선 침범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륜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최대한의 어떤 방어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이륜차 보험은 그 50cc 이상인 경우에 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은 의무보험 가입률이 30% 정도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과의 사고 시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륜 차량이라든지 기타 차량에 의해서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 보상받기가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보장 사업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30%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적은 수치인데요. 그럼 사고 영상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차량은 간선도로 1차선 주행 중에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우측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군요. 네,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 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겠죠. 폭주를 즐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과속을 하거나 지그재그 등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네. 삼가해야 할 그런 운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전모나 이런 걸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위험에 초래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스쿠터와 같은 작은 이륜차는 면허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도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가요?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면허나 그 원동기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125cc를 초과하는 그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쿠터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2011년 11월부터는 그 50cc 미만의 이륜 차량도 개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점 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개정법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만큼 오토바이에 대한 사고가 많다는 것이겠죠. 오토바이 운전자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야간에 황색 전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데요. 지금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네, 황색 전멸 신호등이면 더 위험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경우인가요? 예, 심야의 황색 전멸등 교차로 진행 시에는 항상 그 서행하면서 교차로 좌우를 잘 살핀 다음에 그 안전을 확보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본 사고는 그 쌍방 차량 모두 다 그 황색 전멸등 신호를 무시하고 쌍방 간의 교차로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 도로 여건상 보면은 동일 폭의 교차로로 보여지고요. 그 상대방 차량의 어떤 충격 부위가 측면이라면은 상대방 차량의 선진입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과실 비율 인정 기준상 그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 한 30%, 그 이쪽 충격한 차량은 대략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70대 30으로 과실이 적용되는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신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진 않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멸 신호등은 시 외곽 지역이나 교통이 한산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주의운전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전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생각은요. 이렇게 야간에는 이 사거리에서는 신호등을 켜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심야에 교통량이 한산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색 전멸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죠. 네, 서로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부딪힌 지점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충격 위치가 앞부분인지 아니면 중간에 문짝 부분인지 뒷부분인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황색 전멸 신호등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황색 전멸등 신호는 교차로를 그냥 통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서행을 한 후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통과하라는 신호임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차로뿐만 아니라 그 보행 신호에서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통과하는 바른 운전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바른 운전 자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셨다시피 운전 실력을 믿고 방만한 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에서는 매주마다 교통표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엔 정한 교통표어는 교통문화 선진국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로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국을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주의 살피시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